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하게 되고 또 터치를 하는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스마트폰이 가지는 그 취약점에 강한 보안 키패드에 대해서 설계 또한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에서의 키패드에 관련된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패드는 보통 가상 키패드 또한 보안 키패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좀 구분을 하자면 왼쪽 그림은 가상 키패드고요. 오른쪽 그림이 보안 키패드입니다. 그래서 보안 키패드라고 얘기하면 중간중간에 여백이 들어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서론에서 이 연구의 어떤 배경, 필요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요. 특별히 사용자 인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보통 패스워드 인증,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지식 기반의 인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문이나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을 그 객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OTP 카드, 또 신분증. 여러분들 신분증에도 보면 발급일자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유 기반의 인증.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쓰는 것이 패스워드 입력을 통한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제 공인인증서, 지금은 공인인증서란 말 대신에 공동인증서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금융거래 할 때 이제 패스워드 또는 핀을 입력해서 인증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핀이라고 얘기하면 숫자를 입력하는 것들을 보통 핀이라고 하고요. 영문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이제 패스워드라고 보통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핀을 이용해서 이제 특히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잖아요. 이제 핀을 입력해서 인증하는 방식이고, 패스워드라서 영문 숫자 포함된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인증하는 방식. 또 이런 방식으로 인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또 인증하냐면, 여러분이 인증코드를 문자나 또는 전화를 받아서 콜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는 방식,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패스 인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체 인증.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페이스 아이디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안면 인식 또는 홍채, 여러분의 눈동자에 있는 홍채 인식, 또는 가장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지문 인식.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지문이 손상되거나 잘 인식 안 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보안 기술들이 요즘에 요구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안면 인식이나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얼굴이 비슷하면 인식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핀이나 패스워드라고 연동이 돼서 같이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PC 기반, QWERTY, 쿼티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방식이 이제 보안 키패드를 많이 쓰는데, 이 키패드의 취약점이 뭐냐? 네, 여기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여지는 요게 이제 그 보안 키패드인데, 여기를 눌렀다든지 여기를 눌렀다든지 여기를 눌렀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아하, 요 자리, 그러니까 위치, 터치한 위치를 만약에 공격자가 안다고 한다면, 여기를 터치했다. 그러면 이게 2를 입력을 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를 터치했다. 그러면 뭐예요? Q를 입력했구나. 여기를 터치했다면 A를 입력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부분을 2를 터치했다고 한다면 2일 가능성이 90%고요. 1일 가능성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터치한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쿼티 방식의 보안 키패드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만약에 패스워드가 이거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터치하고 여기를 터치하는 거니까 100% 알 수가 있는 거죠, 공격자가. 그래서 터치한 위치만 알고도 패스워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어떤 취약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피싱 및 스미싱 공격을 통해서 이를 문자를 가지고 피싱을 하거나 스미싱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그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면 여러분이 터치한 그 위치를 공격자한테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만 가지고도 사용자가 뭘 입력했는지 유추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엿보기 또는 이제 어깨너머 공격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이렇게 어깨너머로 살짝 보는 이것이 실제 공격 이름입니다. 그래서 손동작을 분석을 하거나 그랬을 때 90% 정도의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는 어깨너머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터치를 통한 입력하는 위치가 노출됐을 때 비밀번호 노출 위험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레코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글 클래스가 이제 녹화 기능 같은 것들이 있죠.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카메라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거 줌을 쫙 당겨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3m에 떨어진 거리에서도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들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키패드의 종류를 한번 보면 실제로 쿼티 방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제 쿼티 방정식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는 한 칸, 첫 줄은 한 칸의 여백이 있고 두 번째 줄도 한 칸, 세 번째 줄은 여기 이제 몇 개의 글자냐면 9개의 글자라서 두 칸의 여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밑에서는 반으로 잘라 가지고 요 밑에서는 4칸을 반으로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키패드의 반짜리를 중간중간 넣어서 여백을 만들어서 터치한 위치를 가지고 유추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차단해보자.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숫자를 입력하는 키패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 방식은 어떤 거냐? ABC 방식은 뭐냐면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A, B, C, D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고 이제 단지 이제 여백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ABC 방식이 많이 접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PC를 많이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PC 자판을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판을 외웠으니까 A라고 하는 문자가 어디에 있는지, B라고 하는 문자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쿼티 방식이. 그래서 이 방식으로 보안 키패드가 만들어졌고요. 아무래도 이 PC 자판을 기억하기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ABC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요거의 실제 그림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추가한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요 방식이 뭐냐면 쿼티 방식에서 하나의 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의 열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좌우에서 여백을 넣은 것이 여기에서는 상하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여기를 터치했으면 저기 만약 2라고 하는 숫자를 밑으로 내리면 우리 이 위치를 터치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격자들은 W로 인식을 할 거지만 2가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키패드를 구성한 방식을 물결형 키패드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그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한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이 자체를 물결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열 기반으로 해서, 요 열이 이제 원래는 EWSZ인데 요 네 개의 글자를 막 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E라고 하는 숫자나 W라고 하는 숫자는 두 번째 열에 있을 것이다라고 알고 여기에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한 번 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문자가 W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밑에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다. 자, 쿨론 키패드 방식인데, 요건 뭐냐면 원래는 라인이 이렇게 네 줄만 있었던 건데 그 중에 한 줄을 복사해서 위에다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폭이 좀 크면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한 줄 더 넣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터치하는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격하는 걸 조금이나마 차단을 하겠다. 예를 들면 Y를 입력할 때 이걸 입력해도 되고 이걸 입력해도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터치한 위치로 인한 어떤 비밀번호 유추 가능성을 좀 최대한 줄여보자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관련 연구로 기존에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터치 슬라이드 키패드 방식인데, 요거는 ABC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화면에 5개만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자, 이런 방식에서 내가 A를 입력하겠다, B를 입력하겠다 이러면 요걸 눌러서, 아니 요걸 누르시면 이게 원통처럼 로테이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칸씩 이동되는 방식으로 해서 A하고 B가 나오게끔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문자, 두 번째 줄 대문자, 세 번째 줄 소문자로 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PC 자판을 외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화면에 보이는 5개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Z를 입력을 한다. 물론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제 뭐 3번만 이동하면 되겠지만, 뭐 애매하게 저기 뭐 O라든지 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터치를 하거나 슬라이드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1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이를 임의의 위치에다 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번째 행에다가 찍으면 여기서부터 1, 2, 3, 4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까지 가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뭐냐면 QW,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줄을 넣는 거고, 세 번째 줄은 어디예요? A가 세 번째 줄인데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줄이고, 여기 네 번째 줄. 그래서 이거는 뭐 색깔로 구분해서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찾는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찾는 게 쉽진 않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모델은 뭐냐면, 결국은 여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백이 한 칸 또는 이제 세 번째 줄까지는 두 칸, 그걸 나눠서 이렇게 여백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어떤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키패드의 그 사각형을 테트리스 모양으로 바꾸는 거죠. 테트리스 모양이 이렇게 지금 13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테트리스라는 게 결국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붙이면 이게 서로 이제 붙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백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곳에다 여백을 넣음으로 인해서 위치 기반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기게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트리스 모양으로 인해서 겹치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여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터치한 위치가 노출되더라도 많은 여백으로 인해서 값을 유출할 수 없다. 유추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 키패드고요. 숫자로 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테트리스 모양이 적용된
숫자 키패드입니다. 물론 이제 배치를 좀 이렇게 왼쪽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여백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적절하게 왼쪽 오른쪽에 여백을 넣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한 키패드, 이제 테트리스 모양의 키패드로 이제 만든, 이게 영문자가 들어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랜덤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여백이 너무 많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절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구현이 가능하고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붙일 수 있다. 이제 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데 붙일 수 있다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모양 만들고요. 그리고 여백을 적절하게 넣어서 터치하는 위치를 노출이 안 되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지문과 같은 생체 인증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테트리스 모양으로 키패드를 만듦으로 인해서 여백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터치 정보를 가지고 패스워드를 유추하는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제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제한 모델의 이제 보안 사항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테트리스 모양의 그 모양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터치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터치의 어떤 편리성을 보완하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법들이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